초원의 집은 19세기 말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를 살아간 로라 잉걸스 와일더가 말년에 딸 로즈의 도움을 받아 쓴 자전적 소설입니다. 미국에서 텔레비전 드라마로 만들어지면서 큰 인기를 모았고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에 소개되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모두 9작품으로 구성된 작은 집 시리즈 중 하나를 토대로 만들어진 초원의 집은 1800년대 미국의 위스콘신이라는 곳을 배경으로 가난하지만 독실한 신앙을 가진 착하고 성실한 잉걸스 가족의 하루하루의 생활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독립 후 미국에서는 민족주의가 발전했으나 남부와 북부는 노예 문제로 대립하게 되면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초원의 집 작품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초원의 집은 로라의 어린 시절부터 결혼과 신혼생활에 이르기까지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처자식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씩씩한 아빠 찰스, 소를 지키기 위해 곰을 차분하고 용감하게 쫓아낸 여장부 엄마 캘러라인, 의젓한 언니 메리, 씩씩한 로라, 귀염둥이 꼬마 캐리가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외갓집에서 단풍의 수액을 끓인 시럽을 눈과 섞어서 먹는 이야기, 주일에 엄격한 기독교인인 부모님이 주일에는 뛰놀지 못하게 하니 마음이 답답함을 느낀 이야기, 엄마가 바쁜 가사노동을 하는 중에도 처녀적의 감성을 잃지 않는 이야기, 아빠가 식구들을 위해 열심히 노동을 하면서도 바이올린을 연주하여 식구들을 즐겁게 해주는 이야기, 미국 정부의 이주 명령으로 이사를 가야 해서 포장마차를 타고 강을 건너는 이야기, 강을 건너다가 잃어버린 강아지 잭이 영리하게도 길을 찾아와서 로라가 기뻐하는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미국 원주민과 개척민인 로라 가족의 갈등처럼 현실의 어두운 이야기들도 가감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소설의 3분의 1은 로라 가족이 먹는 이야기로 당밀 사탕 제작 과정에 대한 묘사나 막대 사탕 같은 군것질부터 고기류의 묘사가 생생합니다. 미국 위스콘신주의 숲속 통나무집에 한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통나무집은 높은 나무들에 둘러싸여 있고 다양한 짐승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이 통나무집에 로라라는 어린 소녀가 아버지, 어머니, 언니 메리와 갓난동생과 살고 있었습니다. 밤이 이슥해지면 통나무집 근처로 늑대가 와서 울고 가기도 해서 로라는 늑대를 무서워했지만 통나무집 안은 안전했습니다. 맨 꼭대기에 다락방이 있는데 비가 오면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로라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창밖을 내다보곤 했는데 어떤 날은 참나무 가지에 사슴이 한 마리씩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빠가 사냥한 사슴으로 다른 들짐승들이 먹지 못하게 참나무 가지에 매달아 놓은 것이었습니다. 사슴 고기는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해가 짧아지고 밤의 유리창에 성에가 끼더니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식량을 비축해 두기 위해 바빴습니다. 로라는 사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집에는 옥수수빵밖에 없다는 장면이 나오고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으면서 감자는 원래 고기 국물이나 버터가 아니라 소금에 찍어 먹어야 제맛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아다 겨우 봄을 넘기거나 크리스마스에 칠면조가 없어서 산토끼를 대신합니다. 상대적으로 남편 엘먼조 와일더는 매년 소를 한 마리씩 잡거나 공장에서 만든 물품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을 정도로 분홍 출신이었습니다. 그 악명 높은 긴 겨울 동안에도 매일 집에서 공수해온 핫케이크에 베이컨을 풍족히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반면 로라의 가난한 집은 드라마에서도 제대로 묘사되어 나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숙제할 공책 살 돈도 없어서 메리와 로라가 학교에 들어가는데 학교 선생님이 석필이 필요하다고 하자 하나를 사서 두 조각으로 나눴습니다. 미국 서부의 망망한 대초원에서 자연재해, 인디언, 야생동물의 위협에 맞서 로라와 그 가족들이 보여주는 가족애와 삶의 의지가 작품의 포인트입니다. 또한 어린 로라의 눈에 원주민과 흑인, 야생동물이 호의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당시 미국 사회에 대해 상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위스콘신과 미네소타를 포장마차로 횡단할 때는 즐거워했던 로라가 다코타의 끝없는 광활한 미개척 초원을 지날 때는 하루 종일 가도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 이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실제로 잉걸스 가족이 살았던 미네소타는 서부 개척 시대의 비교적 초기부터 개발이 된 주라 발달된 읍내나 농지가 어느 정도 있지만 사우스 다코타는 가장 늦게 백인들이 진출한 곳이라 미개척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찰스 잉걸스가 드 스매트에 처음 이주할 당시 가장 가까운 이웃이 육신마을에 있고 찰스가 돈을 벌기 위해 읍내에 건물을 지어서 팔고 호텔이 지어지는 등 미국 서부식 마을이 처음 만들어지는 과정도 담겨 있습니다. 와일더가와 잉걸스가에 사는 동네에 따라 물가와 생활 수준의 차이가 심했으며 잉걸스 집안은 이주하기 전 생활터전인 밭을 팔아서 $200를 벌어 빚을 청산하고도 남는다고 좋아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의 와일더가에선 집에서 만든 버터로만 $250를 벌고 4살 박이 말 2마리를 판 돈만으로 $400를 벌어 이 돈을 전부 은행에 저축했습니다. 실제로 와일더가는 분홍으로 농사일 때문에 가족 정부가 일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한 번도 배를 고른 일은 없었습니다. 돼지를 잡고 엄마가 만든 간식을 배불리 먹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교훈을 준다고 평상시엔 5센트도 안 주지만 50센트 은하를 주었고 최상급 망아지까지 줍니다. 심지어 부모가 일주일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이들은 신나서 아이스크림에다 케이크, 사탕까지 만들어 먹고 당시 고급품이었던 흰 설탕도 죄다 써버립니다. 하지만 부모는 돌아와서 농사일을 잘했다고 웃으며 용서해 줍니다. 이러는 동안 로라의 가족은 이제 기차가 오니 좋은 밀가루로 빵을 만들 수 있다며 마지막 남은 검은 빵 하나를 서로 양보하고 있습니다. 잉걸스 집안의 궁핍함은 에드워드 씨가 험한 날씨를 뚫고 가져다 준 크리스마스 선물에 잉걸스가 소녀들은 양발에서 양철컵과 라떼사탕, 설탕으로 코팅한 과자 하나씩을 받고 행복해합니다. 또한 1페니짜리 동전 한 잎을 받고 놀라워하며 이렇게 멋진 크리스마스는 처음이었다고 해고합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엘먼조가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은 공장에서 만든 50센트짜리 모자, 5센트의 박하사탕, 벙어리 장갑, 오렌지, 말린 무화과 한 봉지, 날이 4개 달린 주머니 칼입니다. 엘먼조의 누나들은 보석, 귀걸이 등을 받는 걸 보면 잉걸스가보다 와일더가가 너무 풍족해서 위화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개척시대 당시 미국 사회에서 생활 수준이 얼마나 차이가 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뉴욕 같은 동부지역과 중부, 서부지역의 생활 수준 차이가 극심했다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넓고 광활한 숲속에서 홀로, 그것도 눈과 맹추위 속에서 작은 통나무 집은 따뜻하고 포근하고 안락했다. 엄마, 아빠, 메리, 로라, 그리고 아기 캐리는 편안하고 행복했다. 특히 한밤중에는 더욱. 시대적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1800년대의 미국은 독립 후 미국에서는 민족주의가 발전하고 영토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부와 북부는 노예 문제로 대립하게 됩니다.
남부에서는 노예 노동을 이용한 대농장이 발달하여 노예가 필요했고 북부에서는 상공업이 발달하여 자유로운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던 링컨 대통령이 당선되고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 초에는 자본이 풍부하고 무기가 우수한 남부가 우세했으나 북부에서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내고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면서 링컨의 북부가 승리하게 됩니다.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라 잉거스 와일더는 1867년 찰스 필립 잉게스와 캐럴라인 레이크 잉거스 부부 사이에서 5명의 자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미국의 작가이자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녀는 유년기의 체험을 바탕으로 어린이를 위한 가족 역사 소설 시리즈를 썼습니다. 그녀의 딸인 로즈 와일더 레인이 책 집필을 응원했고 소설로 편집하고 출판하는 과정을 도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 잉걸스가의 이야기는 MBC TV에서 초원의 집으로 시리즈로 제작되었고 한국에서는 MBC에서 1976년부터 1983년까지 반영되었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장소는 모형 통나무 집인 리틀 하우스 웨이사이드에 기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작품으로는 농장 소년, 작은 집 시리즈, 큰 숲속의 작은 집, 초원의 작은 집, 플럼 크리크 강가에서 등이 있습니다. 오늘의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첫 번째, 초원의 집은 1800년대 미국의 위스콘신이라는 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라의 생활 중 가장 불편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두 번째, 작가는 왜 5살 난 어린 로라의 시선으로 그 옛날을 묘사하고 있을까요? 세 번째,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100년 전 조선시대로 날아갈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21세기에 그대로 남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